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학기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나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는데요.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서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뭐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저기 한번 위에 보셔야겠죠. 오늘은 새로운 항로의 개척에 대해서 배우고요. 새로운 항로 개척 이후의 세계,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뭘 배웠었냐? 르네상스, 중세시대 이후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인해서 르네상스나 종교개혁으로 유럽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한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역사 바로 보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한 명의 초상화가 보일 겁니다. 누구냐? 여기. 여기 읽을 수 있을까요? 콜럼버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분은 뭘 했냐? 신항로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분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곳은 아메리카라, 그곳 새로운 대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곳은 인도다라고 믿으며 끝까지 죽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수업을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륙을 발견해 어마어마하게 유럽의 큰 부를, 그리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일으킨 그 장본이기도 하면서, 또는 신대륙의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게 만든,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준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항로의 개척, 첫 번째 배경입니다. 첫 번째 배경은요, 동방에 대한 유럽인의 호기심이 상당히 증대됩니다. 다양한 전설과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로, 이러한 책들이 유럽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가게 됐어요. 동방 견문로, 동쪽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황제,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 때 칸을 만나고 나서 그쪽 원나라 때 이야기들을 막 썼는데요. 너무 과장되게 썼어요. 막 황금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다든지, 뭐 어마어마하게 좀 뽕을 많이 좀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럽인들이 봤을 때 동방에 가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대 라는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과 다양한 전설, 여기 종교적인 이유도 있는데, 종교적 전설, 동쪽 나라에 크리스트교 국가가 있대, 이러한 전설들까지 확대되면서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료나 비단 같은 동방의 물건들이 서양으로 넘어오면서 이쪽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더더욱 증대되게 되지요. 그리고 동방과의 직접적 교역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와 이슬람 상인의 동방 물품 독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따 지도를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이슬람이라는 거, 오스만 투르크가 생기면서 오스만 제국이 이탈리아 상인과 서로 이 동방 물품을 완전히 독점해요. 그래서 곧 나온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쪽 사람들은 이러한 교육에서 손해만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향로를 찾아야겠다라는 욕구를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도 발달하죠. 지리학, 천문학, 선박 제작 기술 같은 것들,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온 나침반 등을 이용해서 더 멀리 있는 곳까지, 원해까지 원양 항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발달도 배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개되면요, 포르투갈에서는 바스코 다 가마라는 사람이 아시아로 가는 동쪽 항로를 최초로 개척하게 됩니다. 인도 항로를 개척했다고 해요. 바스코 다 가마 이전에 바르톨로메 디아스라는 사람이 희망봉을 찾게 돼요.
항상 어떻게 했냐면요. 터키, 오스만, 지중해를 거쳐서 오스만 제국을 거쳐.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나 이란, 이라크 이런 곳을 거쳐서 동쪽과 서로 교역을 했는데요. 야, 그쪽은 더 이상 이슬람 상인들이 막으니까 우리가 갈 수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아프리카 밑으로 내려가면 새로운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상상했고요. 실제로 그걸 개척해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결국 희망봉을 찾았고요. 그 희망봉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그 가장 남단에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곳이죠. 그 희망봉을 찾고요. 그리고 바스코 다가마는 그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여러 척이 가는데 그 중에 몇 척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데도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와, 인도 항로를 개척하고 그곳에 가기만 하면 떼부자가 되는구나 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욕심까지도 겹쳐지게 되죠. 그리고요, 에스파냐에서는요, 콜럼버스가 대서양으로 돌아가는 서쪽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야, 저기 너무 멀지 않아? 지구는 둥글다고 했으니까 저쪽 대서양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은 금방새 바로 인도가 도착할 거야. 인도로 도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갔지만 결국에는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아메리카가 대서양과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라고 새로운 대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닐라가 아니고요. 마젤란이죠. 마젤란입니다. 오타네요. 마젤란. 마젤란이라는 사람은요, 최초로 세계 일주를 성공해요. 최초로 세계 일주.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 필리핀을 거쳐서 에스파냐로 다시 돌아오는 최초의 세계 일주를 성공합니다. 실제로 얘기하면 마젤란은 중간에 죽습니다. 하지만 그 선원들이 결국 다시 에스파냐로 돌아와서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되죠. 이게 바로 그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희망봉까지 간 사람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여기까지를 겪고요. 그러고 나서 바스쿠 다 가마가 여기 캘리컷 무굴 제국이 있는 인도까지 개척하게 되고요. 그리고 콜럼버스가 이쪽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마젤란이요, 이 남아메리카 쪽을 거쳐서 필리핀을 돌아 다시 에스파냐로 돌아오는 항로, 곧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발견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이 신항로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해요. 원래는 지중해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죠. 바로 여기서 오스만 제국을 거쳐서요, 요렇게 거쳐서 아시아로 통하는 이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역로가 지중해가 아닌 여기 대서양으로 옮겨왔다라는 겁니다. 대서양으로 무역 중심지가 이동해서요,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이 삼각 무역이 발전하게 됐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이로 인해서 새로운 문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전래되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담배, 감자, 코코아, 옥수수, 여러분들이 지금 즐겨 먹고 있는 감자나 코코아, 옥수수 이런 것들이 유입되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이 고추도 이 아메리카에서 넘어오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김치는 빨간색은 없었다라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양에서 차, 면직물 등이 유럽에 더욱더 쉽게 전래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정말 많은 양의 금과 은이 유입됩니다. 이로 인해 가격 혁명이라는 게 벌어지는데요, 물가가 상승하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은과 금이 유입되니까요. 이로 인해서 또 넓은 해외 시장을 바탕으로 상업과 제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상업혁명이라는 것이 펼쳐지게 돼요. 이로 인해 금융제도가 발전하고요,
동과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어음을 사용하고 근대 자본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 게 이 신항로 개척 이후의 유럽의 세계입니다. 이게 이제 이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기존의 향로가 유럽과 오스만 제국을 통해 왔다 갔다 하고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를 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서양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가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아시아와도 직접적인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이 삼각형의 모양을 본따서 삼각무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로 인해서 가격혁명이 일어난 거는 바로 여기 보면요. 많은 양의 은과 금이 유입되게 됨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됐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르고 어마어마한 상업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반대로 아메리카에서는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고대 문명이 파괴됩니다. 에스파냐가 아스테카와 잉카 제국을 정복하게 되고요. 이때 정말 많은 학살이 자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명이 이루었던 것들을 많이 파괴하고 그 문화재들을 약탈해 가기도 하죠. 원주민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됩니다. 원주민들은 그 당시에 농사를 짓기도 했고 사냥이나 채집, 거의 신석기 시대의 삶에서 조금 더 발전돼. 물론 거기서 철기를 이용한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말도 타지 않았고요. 고산지대에 살기도 했고요. 유럽인들이 봤을 때 상당히 미개했습니다. 정말로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으로 그들이 판단을 했어요. 당시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 삶에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됩니다. 금과 은을 채굴하게끔 강제 노역을 시키고요. 대농장에서 사탕수수와 담배를 직접 재배하게 합니다. 왜? 유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요. 에스파냐인들의 노동력 착취와 유럽에 전파된 전염병으로 원주민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게 됩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요, 전염병에 취약했어요. 왜냐면 그 대륙에 있는 사람들끼리 살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흑사병, 막 이러한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이미 휩쓸고 간 유럽 사람들에게는요, 면역력이 생겼지만 이 원주민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균을 몸에 지니고 있는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왔으니 이 사람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원주민들은 단일 경작으로 인해서 라틴 아메리카 경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경제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단일 경작이라는 것 한 가지 물건만 경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플랜테이션, 대농장에서 사탕수수나 담배만 또는 설탕 이런 것들만 경작하다 보니 먹어야 되는 옥수수, 쌀 이런 것들이 경작이 좀 불리하게 되죠. 그리고요.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변화가 일어나죠.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요. 이 감소한 인구들을 어떻게 대체하냐? 다르게 얘기하면 노동력을 어떻게 대체하냐라는 생각을 유럽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각한 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이 활발해지죠. 아프리카 원주민을 노예로 동원합니다. 아프리카 인구가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남녀 성 비율의 불균형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남자 노예들을 엄청나게 잡아갔거든요. 그리고 부족 간의 갈등이 심화돼요. 왜냐하면 이 유럽 사람들이 한 부족에게 회유를 해요. 야, 다른 부족 애들 잡아오면 내가 너네에게 어마어마한 총도 주고 물건들을 주고 너희들을 살기 좋게 해줄게. 대신 노예를 넘겨. 라는 거래를 하게 되고요. 그 부족들은 역시 다른 부족을 잡게 됨으로 인해서 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죠. 이러한 것들이 현재까지도 그 아픔이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인들의 순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기 보면 멕시코 공항 원주민의 인구 변화입니다. 2,500만 명이 있었는데요. 107만 명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2천만 명 이상이 몰살한 것. 물론 단숨에 몰살한 건 아니죠. 근데 근 100년, 200년도 안 돼서 2,400만이 죽었다는 건 말 그대로 단숨에 몰살된 겁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아스테카의 신전을 파괴하는 코르테스, 곧 에스파냐 사람들의 침략으로 많은 문물들이 파괴됐고요. 노예 무역선입니다. 이 노예 무역선의 노예를 어떻게 태웠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경험하신다면 정말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댓글 이벤트 빠르게 진행할게요. 과연 이 신학로 개척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긍정적인 변화일까요? 부정적인 변화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며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참여하는 친구에겐 선생님한테 와서 상품을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2학기 세계사 시간에 더욱더 우리와 친숙한 이야기, 또 우리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역사 수업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서 따라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첫 시간인데 너무 길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우리 또 만납시다. 그러면 안녕.